자, 이번에는 입체도형에서 최단거리 경우의 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자, 이러한 입체도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체도형이 있는데, 점 A에서 점 B까지 모서리를 따라서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묻는 문제예요. 자, 지금 이제 앞쪽에 있는 A에서 저 뒤쪽, 저 멀리에 있는 B까지 가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한 3가지 정도 푸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우리 언제 배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죠.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풀 거냐? 먼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 어떻게 푸는 건지부터 일단 설명해 볼게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있겠죠. 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 A에서부터 여기 B까지 최단거리로 갈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의 문제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 옆으로 가는 거, 옆으로 가로로 가는 것을 이걸 A라고 보고요. 이렇게 A라고 보고, 자, 위로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B라고 해요. 이렇게. 자, 옆으로 가는 것은 A, 위로 올라가는 건 B. 즉, 다시 말해서 A에서 B로 최단 거리를 가려면 어찌됐든 오른쪽으로 가고, 어찌됐든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A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칸 옆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B로 갔다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때 올라가는 것 B,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거 AA, 그 다음에 위로 갔다가 다시 옆으로 가죠. 그러니까 BA 이렇게.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를 이용해서 BAA, BA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쭉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A 옆으로 세 칸 갔다가 하나, 둘, 셋 갔다가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죠. B 이렇게. B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어찌됐든 A를 3번 쓰게 되고요. A를 3번 쓰게 되고 B를 2번 쓰게 돼요. 자, 최단거리 가려면 A를 3번 쓰고 B를 2번 써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많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A와 B, A가 3개, B가 2개일 때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됩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같은 것이 3개 있을 때 얘네들을 다르게 봅니다. 일단은. 자, 다르게 봐요. A1, A2, A3 이렇게 B1, B2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것이 어떻냐면 다 다르기 때문에 순열은 어떻게 됩니까? 5팩이 되죠. 5팩. 자, 이 5팩에 대해서 지금 5팩 중에 A1, A2, A3가 줄을 선 것이 결국 뭐가 돼야 돼? 한 가지가 돼야 되겠죠. 한 가지. 그러니까 요 5개 5팩 한 거 중에서 A가 줄을 쓴 것들은 결국 한 가지가 돼야 돼. 그러니까 결국 한 가지가 되려면 그걸로 나눠져야 되겠죠. 따라서 그게 뭐냐 하면 3팩입니다. 그리고 B1, B2가 나왔는데 원래 B1, B2가 아니죠. 원래는 다 B란 말이야. 그래서 B1, B2 그 두 개가 줄을 서는 경우를 한 가지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 한 가지로 만드는 게 뭐야? 나누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렇게 공식이 됩니다. 자, 어떻게 공식을 할 수 있어요? 총개수 팩토리얼에다가 각각의 문자들로 나눠주면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는 거죠. 자,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하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어떻게 풀 거냐?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아까 설명했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것을 이제 입체 도형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여기 비어 있어요. 이 비어 있는 부분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놔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살짝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죠. 여기가 C하고 여기가 D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지금 현재 가상으로 가상으로 이제 여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전체에서 빼는 거죠. 전체에서 빼는 거예요. 이 빨간색 쪽을 빼는 거야. 전체에서 빨간색 쪽을 향해서 가는 부분을 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공식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으로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입체도형이니까 아까 같이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옆으로 가로 쪽으로 가는 것을 A, 이렇게 가로 쪽으로 가는 것을 A,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는 것을 B,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거를 C로 생각해요. 이렇게 합니다. 옆으로 가는 것을 스몰 a, 뒤로 가는 것을 스몰 b, 위로 올라가는 것을 스몰 c,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되죠? a, b, c, 이렇게. 자, 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으로 여기 가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공식이 어떻게 돼요? 공식이 이렇게 되겠지. 자, 5팩을 어떻게? 같은 것끼리 나누는 거죠. 자, 여기 2팩. 그 다음에 여기 B가 있어요. 요거 1팩.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팩.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해보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1, 2. 이렇게 나누겠네요. 자, 그러면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하고, 얼마가 나오냐면은 30이 나오죠. 이렇게 30. 자, 전체의 경우수는 30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빨간색을 가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빨간색 가는 경우, 첫 번째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 번째를 꼭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고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의 수 중에서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가 그 경우가 겹쳐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A에서 C로 갔다가 D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이때에 대해서 한 번은 빼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을 한번 해봅시다. 자,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자, A에서 C로 가요. 이거 한 가지네, 그치? 한 가지. 자, 한 가지예요. 써볼까요? 자, 여기 한 가지. A에서 C로 가는 경우 한 가지.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경우예요. C로 가서 B 하는 경우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요거 세 가지예요.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3에서 세 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에서 D로 가는 경우입니다. 자, A에서 D로 가는 경우인데, A에서 D로 가는 거,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지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D에서 B로 갈 때는 그냥 한 가지가 되겠죠. 즉, 얘는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1에서 세 가지가 돼요. 자, 그 다음에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D로 갔다가, D에서 B로 가는 경우, 얘는 어떻게 돼요? 다 한 가지죠. 이렇게 한 가지. 그러니까 얘는 1 곱하기 1 곱하기 1에서 한 가지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체 경우수 아까 했죠. 여기 30에서 빼기. 자, 요 빨간색 경우의 수가 지금 ACB에서 세 가지, ADB에서 세 가지인데 그 중에는 ACDB 가는 경우가 있겠죠. ACDB 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겹쳐지는 경우가 한 가지를 빼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3 더하기 빼기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된다? 25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하는 게 공식을 이용해서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것을 이용해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것 중에서 자, 이번에는 고등학교 1학년 방법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얘는 검문소를 설치하는 방법이에요. 검문소.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서울을 빠져나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빠져나가지 않게 모든 검문소를 다 지켜야 되죠. 그렇죠? 검문소를 거쳐가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한번 볼게요. 저기까지 하기 왔다도 불편하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A에서 P에서 B로, A에서 Q에서 B, A에서 R에서 B, 그 다음에 A에서 S에서 B 이렇게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겹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어떻게 생깁니까? 자, 여기다가 중간에 하나 넣을게요. 자, 이 별표 하나 넣겠습니다. 자, 어떻게 A에서 P에서 Q에서 B로 가는 경우 이때가 겹쳐져요. 겹친다는 뜻에서 일부러 이 두 사이에 놨어요, 선생님이. 자, 여기도 보면 A에서 R에서 B, A에서 S에 B로 갈 때 A에서 R에서 S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가 또 생기죠. 그러니까 이때도 우리가 빼줘야 돼요. A에서 R에서 S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이때도 한번 빼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경우와 이때의 경우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자, A에서 P로 갔다 B로 가는 경우 A에서 P로 갑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이네, 그지? 그 다음에 B로 가겠죠. 자, 요 B로 가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는 거니까 우리가 공식을 이용해 봅시다. 자, P에서 B로 가는 경우. 자, 공식이 어떻게? 지금 이런 경우야. 자, 이러한 정육면체에서, 뭐 정육면체 아니어도 상관없죠. 이런 직육면체에서 여기 있는 거, 여기 P에서 이렇게 B로 갈 때. 자, 이렇게 갈 때. 자, 요거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같은 것인을 공식을 쓸게요. 자, 어떻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팩에 1팩, 1팩, 1팩 이렇게 되죠. 즉 다시 말해서 뭐야 하면 여기 어차피 1 나올 거니까 얘는 3팩과 똑같고 얘는 결국 몇이 됩니까? 이건 6이죠. 6. 즉 여기 맨 밑에서 요 맨 뒤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거 요걸로 대각선으로 가려면 결국 몇 가지가 되는 거다? 6가지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 두 가지랑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6가지, 2가지, 6가지. 그래서 2 곱하기 6, 12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에서 Q에서 B로 가는 경우, 자, A에서 Q로 가는 경우, 지금 여기 시작해서 이리로 가는 거죠? 대각선으로 가는 거야. 대각선으로 가는 거 아까 했죠? 여기 6가지. 자, 여기 6가지에다가 Q에서 B 갈 때는 2가지. 그러니까 여기는 또 6 곱하기 2 해서 12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A에서 P에서 Q로 갔다 B로 가는 경우. 자, A에서 P로 갔다가 Q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A에서 P로 갈 때 아까 했죠? 2가지. 이렇게. P에서 Q로 가려면 1가지. 자, Q에서 B로 가려면 2가지죠. 이렇게 2가지.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1 곱하기 2에서 4가지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전체의 경우수는 몇 가지가 돼요? 20가지가 되겠죠. 20가지. 빼야 되니까 여기를 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봅시다. A에서 R에서 B로 갈 때, A에서 R에서 B로 갈 때, 자, A에서 R로 갑니다. 몇 가지예요? 1가지. 자, R에서 B로 가요. 자, 그럼 여기 1가지, 2가지, 3가지, 그죠? 이렇게 3가지. 자, 그러면 1 곱하기 3을 해서 3가지. 그 다음에 A에서 S로 갔다 B로 가는 겁니다. A에서 S로 가죠? 역시 이거 몇 가지예요? 1가지, 2가지, 3가지. 이렇게 3가지. 그 다음에 S에서 B로 가는 거는 1가지죠. 이렇게. 즉, 3 곱하기 1에서 3가지가 됩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A에서 R로 갔다가 S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 여기 1가지, 1가지, 1가지 해서 이때 1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자, 그럼 이때도 역시 겹치는 부분이 여기 겹치는 거니까 얘를 어떻게 해줘요? 빼줘야 되니까 3에서 3 더한 다음에 1을 빼. 그러면 5가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경우의 수 20가지랑 밑에서 나온 경우의 수 5가지 해서 20 더하기 5 해서 이렇게 25가지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요거는 뭐냐면요. 우리 초등학생의 마음으로, 자, 초등학생의 마음으로, 문제를 또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거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딱히 뭐라고 부르는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경우의 수를 합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할까요? 경우의 수를 합하기, 예전에는 교과 과정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 초등학교 교과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때, 자,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 경우의 수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경우의 수를 더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더하는 거냐? 자, A에서 2점까지 가는데, A에서 2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한 가지예요. 이 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 자, 그 다음에 A에서 요 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 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요 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한 가지가 오고 여기서 한 가지가 오니까 여기가 두 가지가 되죠.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무조건 한 가지입니다. 그죠? 한 가지밖에 안 되죠. 이렇게 한 가지.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생각할 때 이쪽에서 한 가지가 오고 이쪽에서 두 가지가 오죠. 여기 두 가지가 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와서 세 가지가 됩니다. 자,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A에서 1로 가려면 무조건 한 가지밖에 없죠. 최단거리니까. 자, 이 점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두 가지가 오고 여기서 한 가지가 오니까 세 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점 B에서 봤을 때 여기서 세 가지가 오고 여기서 세 가지가 오니까 여섯 가지가 오겠죠. 이렇게. 자, 이 방법이 초등학생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직접 그려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직접 해볼게요. 자,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방법부터 갑니다. 여기서 요 점까지 가는 거는 여기 점의 한 가지예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한 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점 봅시다. 요 점은 어때요? 여기서 한 가지가 이렇게 오고 여기 한 가지가 오니까 여기 두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 있는 점 봅시다.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은 여기 A에서 가는 점은 한 가지밖에 없겠죠. 이렇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요 점 봅시다. 요 점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니까 여기는 두 가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 봅시다. 여기 있는 점은 지금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이렇게 해서 한 가지에서 여기가 두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점 봅시다.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점 보면 요 점은 지금 여기서 왔겠죠? 여기서 왔겠지? 여기서 왔겠지? 즉 여기 두 개가 오고 여기 두 개가 오고 여기 두 개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몇 개 오냐면 여섯 개가 오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 또 보겠습니다. 자, 이 점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쭉 이거밖에 없죠. 여기까지 오는 경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한 가지. 그죠? 여기 한 가지. 자, 그럼 요 점 봅시다. 요 앞에 있는 점. 자, 앞에 두 개가 있죠? 여기 한 개가 있어요. 두 개와 한 개가 오니까 여기가 세 개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점 봅시다. 요 점은 어때요? 요 두 개가 여기로 가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개가 그대로 가겠죠? 자, 두 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점 또 볼게요. 요 점 보시면 여기서 오는 거, 여기서 오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 세 개니까 몇 개냐면 다섯 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또 볼까요? 요 뒤에 있는 점 보겠습니다. 요 뒤에 있는 점. 자, 얘는 어때요? 여기 지금, 여기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가 오고, 여기서 한 가지가 오니까 여기는 세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 있는 점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점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여섯 개, 여기는 여섯 개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세 개, 여기 있는 거 세 개가 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개냐면 12개야. 요 점이 12개. 요렇게 여섯 개, 세 개, 세 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지금 여기로 가는 거니까요. 여기 있는 거 몇 개가 하냐면은 지금 두 개가 되겠죠. 여기는 몇 개예요? 여섯 개가 되겠죠. 요 점의 입장에서는 여기 두 개와 여섯 개가 오니까 여기 여덟 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점의 입장에서 생각합시다. 자, 다 왔어요. 이제 B 입장에서. B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8개가 오고, 여기 5개가 오고, 여기 12개가 오죠. 그죠? 8개가 오고, 5개가 오고, 12개가 옵니다. 몇 개가 와요? 총 25개. 그렇죠. 이렇게 해서 25개가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식으로 푸는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는 그런 경우가 더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 방법을 알고 있다면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